인천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봄은 이제 좀 꽃이 많이 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오면서 꽃이 또 쫙 없어지고, 봄꽃 보러 이렇게 벚꽃을 보러 갔더니 벌써 이미 기온 이상처럼 폈다가 파르륵 하고 졌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어떤 꽃을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그렇게 뭐 장미를 좋아한다거나 막 이렇게 좋아하는 꽃이 있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목련 필 때는 제가 목련을 이렇게 유심히 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련이 필 때 아직 다 핀 거 말고요, 봉오리로 있을 때의 목련이 저는 그걸 보면 좀 설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설렘이 있을 때쯤이면 이제 봄이구나. 근데 이 목련이 조금 그래도 좀 알싸하게 좀 차가울 때 피는 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왠지 인고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봉오리를 좋아하는 게 그 설렘 거, 얘가 이제 활짝 필 수 있다는 설렘을 또 좋아하는 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거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요, 팍 연애로 들어가기 전에 썸이라고 하죠. 이렇게 썸 타는 그때가 더 이렇게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그런 설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봄이라고 하니까 연애도 좀 생각나고 설렘도 생각나고 이렇게 콩당콩당하는 두근거리는 이런 감정들도 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런 설렘을 좀 잊지 않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봄에 혹시 그런 설렘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희 인천튜브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썸 타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미 꽃이 피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계속 꽃이 필랑말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럴 때 걸음을 좀 주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비도 좀 와야 되잖아요. 저희 인천튜브한테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겠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그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저희가요, 라이브에서 이제 방송의 형태가 이렇게 업로드 방송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 방송을 조금 더 기대치 있게 볼 수 있고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바뀐 방식이 좀 있는데, 어떻게 방송이 바뀌었는지 한번 안내 광고 보시고 한번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천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람이 아니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유유 작가님과 함께하는 유유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제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고민 상담소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우리 유유 작가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조아님. 잘 계셨어요? 잘 있죠. 저는 노랗게 이렇게 봄꽃인데 왜 아직도 저는 검정색이에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좀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며칠은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따뜻할 때는 엄청 따뜻하고 덥기까지 해서 반팔 입으신 분도 봤거든요. 길 다니다가 반팔 입은 사람들 봤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추울 때는 또 엄청 추워가지고 또 그쵸, 패딩 입으시는 분도 많고.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 말고도 약간 그럼 조아님 몸 건강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한 이틀 만에 다시 전기장판에 불 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요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보이죠? 방송에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밝은 갈색인데 제가 말을 하자면 저희 조명빛 때문에 또 이제 이 창가에서 들어온 우리 햇볕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구독자님들 보시면 요즘 많이 힘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씌었을까?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요즘에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또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제 나이처럼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럼요. 한 10년은 젊게 보여야 된대요. 요즘은. 요즘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그래야 더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죠. 나이 가늠 잘하세요? 저요? 누군가 만났을 때 이분 몇 살 요즘은 정도? 근데 전혀 모르겠어. 사람들 나이를 또 함부로도 말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맞아. 나이가 너무 젊은데 또 나이 예. 많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를 말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무슨 자리나 사람들 만나면 딱 서열 정리부터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남자분들 이제 아니면은 우리 조직 사회에 어디 가면은 그렇게 했는데 요즘 조직 사회에서 나이로 뭔가 서열을 정하거나 나이 물어보는 게 실례잖아요. 젊은 애들 특히 뭐 싫어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요번에 가져오시는 우리 작가님의 사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역시 이제 좀 나이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요? 약간 그렇거든요. 한번 사연 한번 볼까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집사람이랑도 사이가 요즘 소원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대학 끊긴 지 오래고 저는 정말 이제 혼자가 된 걸까요? 처음 결혼할 때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사연 우리 유희 작가님이 가져오신 첫 번째 사연이 그래요. 이게 세월에 관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나이랑 연관된 게 이제 세월 맞죠? 이제 주한님 말씀처럼 가장 외로운 나이가 또 50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요즘은 50대가 참 많이 버거울 수도 있긴 한데 이분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천 거주한 50대 가장이라고 해서 제가 작년인가에 인천 통계를 이렇게 좀 나온 거를 봤는데 인천의 50대 그것도 남자 근데 대부분이 이혼한 남자인 것 같긴 한데 자살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어머, 진짜 50대가요? 예. 50대 남자분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 인천에 대한 안 좋은 그 어떤 그 말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이분하고는 이분은 가정이 있으시고 자녀도 있고 이런 건데 그 통계에서는 어쨌건 독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보통 이혼남일 가능성이 많은 건데 인천에서 뭐 약간 사정이 안 좋은 형편에 있을 거고 가족이 없는 상황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뭐 굴 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요. 요즘 그래서 고독사도 많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한님 말씀처럼 외로우신 분들도 많고 혼자 맞아요. 계시니까. 근데 결혼 안 하면 외로운 게 맞나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분의 사연처럼 결혼해도 하면 더 외롭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이게 참 그러네. 군중 속에 외롭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떠세요? 저분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데 삶의 회의감이 느껴지고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는 게 솔루션을 바라는 건데. 이것도 저도 지금 가끔 느끼긴 하는 게 저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50대 분들 PD님들이나 저희 주변에서 봐도 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집에서 되게 혼자인 느낌이 들고 네네.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 됐고 또 대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을 한창 좋아할 나이고 와이프랑도 그렇게 사실
뭐 오래 지내다 예, 보면 예, 이제 좀 예. 소홀해지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죠. 내가 또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것도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약간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이제 저도 50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네. 50대가 되면 내가 그래도 나한테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땐 내가 뭘 해야 될까? 약간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약간 그런 생각처럼 이분 역시 그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로움을 네.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50대면은 뭐 어쨌거나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이제 세대가 비슷하다라고 맞아요. 봤을 때 제가 언제부턴가는 이 남성들의 특히 이제 중년 남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50대 중년 남성을 위한 컨텐츠가 참 없다 생각이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TV 시청이나 이런 것들도 주 시청층이 여성이고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맞춰지는 게 그렇게 맞춰지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정말 안 좋은 거는 남자는 배우가 남자가 나이가 많고 되게 어린 애랑 결혼을 하는 막 이제 이런 게 한참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보세요. 그건 이제 실제 결혼.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 근데 요즘은 어느새 몇 년 전 그게 한 거의 10년 전 된 것 같은데 연상의 이혼한 여성이 자기보다 연하의 초혼인 남성과 결혼하는 맞아요. 그런 스토리가 훨씬 더 좀 많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에게 좀 더 맞춰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요즘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들어서는 그렇게 한 2, 3년 사이에 남자를 위한 어떤 그런 컨텐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 어떤 콘텐츠요? 저는 드라마도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워낙 조승우 배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분 나오는 드라마가 사실은 앞전에 보면은 대부분 여성이 풀어가는 이혼이라는 걸 또 주제로 하는. 근데 근데 이번엔 남성이 주인공이에요? 조승우와 그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왜 그 앞전에 뭐 그 누구죠? 정은지 하고 나오는 하여튼 그 여성들의 우정을 캠이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주였으면 이 드라마는 조금 남성들의 케미, 남자 친구들 자기 친구들의 케미가 좀 나와요. 근데 좀 저는 오히려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다 여자를 주제로 많이 드라마도 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나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연애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연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분이면 남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거나 이제 그런 데서 비춰질 때는 남성들이 나오면 주로 이제 여성들과의 케미나 그분들과의 어떤 스토리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저는 조금 신선한 게 그 남자 친구들끼리의 위로나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뭐 술이 그 줄을 이루거나 좀 요런 건 아닌데 어쨌건 남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관점 이런 게 조금 있고 그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연을 보면서의 느낌은 어쨌건 요 사연은 우리 앞전에 많이 했잖아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나서 인생이 회의가고 그렇죠. 이제 갱년기 요 나이 때 비슷한 게 이제 여자분들이 갱년기인데 남자분들이긴 한데 요것도 결국은 이 남자분의 그동안에 쌓였던 결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이건데 남자분들이 사실 힘든 게 여자분들은 사실 친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약간 전화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고 수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면 그 비용도 또 아내분도 집에서 좋아하진 않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럴 때
바람이 많이 나잖아. 바람도 돈이 있어야지 바람이 아 나지. 그렇긴 하네. 어.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음이 떴을 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분은 말 비슷하게 남성분들 자체가 이제 저 나이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돈 버는 일이라 저기 하는 일이라 취미 생활을 남자분들이 그렇게 취미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경향은 많이 없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뭐 여자분들도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생태적으로나 여자분들은 말로써 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도 스트레스 예, 풀리잖아요. 예. 막 그걸로 친구랑 하잖아. 전화 통화하면서도 예, 그렇고. 예. 씹을 대상을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음. 남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하는 데다가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확실히 터놓고 얘기하는 것들 더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쯤 되면은 어려워진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 며칠 전에 어저껜가 그저껜가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 나이 때 남성분들이 이렇게 아이들과도 단절되고 부부이 좀 단절되는 분위기 있어서 관계성을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관계 맺기를 다시 해야 된다.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된다. 아, 사실은 부인하고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풀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문득 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답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바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바람이라기보다 새로운 이성 뭐 친구가 있다고 하면 남자들끼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 또 이제 같은 성이 이성이랑 만나면 그래도 서로 고민 물어보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또 서로 들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서로 대화가 통하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분이 가정에서 자기 아이랑 자기가 그동안 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했어. 오은영 그분처럼 각성을 했어. 그래서 아이와 부인과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그분 그 가정 안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게 잘 될까요?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지금 면에서? 그쵸. 아이들만 해도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중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그게 벌써 이제 결혼한 지 15년, 20년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와이프랑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이 없고 하는 사이가 뭐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난 게 그 아까 바람을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게 운동을 하시면 어떨까? 자기 몸을 가꾸면서 이제 사실 그냥 꼭 헬스장 돈 안 들여도 운동하실 수 있잖아요. 공원이든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바꿔가면서 운동도 건강에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자기 몸이 괜찮아지면 자신감도 생기면서 운동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렵기는 할 거예요. 저 나이면은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일 테고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은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솔루션들 가정 프로그램 이제 솔루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도 이미 부인은 남편하고의 어떤 이런 일들에서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나 관계성을 이미 지어지고 있는 게 있고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부모 손을 떠나서 아이들만의 이 또 관계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사회를. 그래갖고 그런 거 있잖아. 아, 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알았어. 그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 이제 알겠다고 서운하진 않아. 이제 다 됐어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에서 이게 그 다음에 뭐 유기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이런 건 또 안 되잖아요. 그 생활들이라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뭐 취미 생활이라던가 어쨌건 취미가 됐던 아니면은 친구가 됐던 어쨌건 관계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제 시작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건강도 챙기면서 그리고 몸의 변화를 보는 것도 그것도 운동의 재미잖아요. 사실 이분이 근력이 없으시다 그러면 근력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그러면서 또 거기서 만나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게요. 거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삶의 회의감을 느껴지지 않게 뭔가 목표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뭐 근육을 만들겠다. 차라리 운동 바로 접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운동도 괜찮고 저는 취미와
사람을 좀 만나시러 나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부분을 가족한테 좀 얘기를 하시고 좀 가족 안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가족들과의 소통이나 뭔가 이렇게 다져나가는 가족들 간의 관계부터도 좀 다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 우리가 오은영도 너무 아니고 어려운 과제죠.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설정하라 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추상적일 수도 있고 이건 다 어쨌든 방법이 필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운동을 계속 얘기하는 게 가족끼리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으면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좀 같이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유 작가님의 솔루션은 가족과 함께하던 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던 한번 운동을 시작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이번 사연의 솔루션이었습니다.